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후 4시에 이 변강세에 어, 장경태 의원이 나와서 이 민주당 상황을 좀 체크를 했는데, 방송 1시간 동안 굉장히 짜임새게 잘 됐어요. 예, 일단은 이 장경태 의원이 이렇게 좀 방송에 대한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지루하지 않게 1시간 동안 잘 됐는데, 문제는 저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인식이 약간 저랑 다르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은 약간 좀 미흡해야 되나? 좀 그런 게 발견이 돼서, 장경태 의원 하면은 그래도 좀 이 개혁파, 개혁파 뭐 친명파 뭐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좀 약간 좀 이상하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일단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가, 요게 좀 펜앤마이크 기사인데요. 지금 펜앤마이크는 보수긴 하지만 뭐 그렇게 윤석열 쪽에 바짝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거랑 비슷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38표,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이 138표 나왔다는 얘기는 최소한 민주당 의석 169석, 그리고 뭐 무소속까지 좀 175석, 175표에서 한 37표가 빠졌다는 얘기로 봐야 돼요. 그중에 한 15표는 가결로 갔고, 11표는 뭐 기권, 뭐 9표는 뭐 무효표 이렇게 간 건데, 37표가 이탈됐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부결로 와야 될 표가 37표가 이탈인데, 그러면은 가결을 한 사람 138명은 그건 완벽한 거냐? 여기서 약간 인식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 138명은 다음번에 와도 100%또 부결을 쓸 거라고 계산하고 가는 것 같은데, 가장 간단한 예가 서른 의원이 자기는 부결한다 그랬잖아요. 뭐 그 사람이 실제 부결을 썼는지 모르겠어. 근데 서른 등등 이번에 흔히 수박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다 부결을 쓴다 그랬어. 근데 37표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거짓말했는지 아니면 진짜 서른이는 부결표를 썼는데 딴 놈이 이렇게 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이 흐름을 볼 때는 제 생각에는 138표 부결표 중에서 한 38표는 언제든지 이탈해도 이상하지 않은 표예요. 2차 때 들어왔다, 두 번째 영장 들어왔을 때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가 자신할 수 있는 표는 한 100표 안팎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거. 그 흐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 펜앤마이크는. 자, 유인태. 이재명은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 택해라. 이 여론이 있어요. 이 여론이. 이거는 저 수박들처럼 이번에 이재명을 쫓아내고 내각제를 한번 해보자, 이거와 관계없이 그냥 검찰의 이 조작날조 수사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거 잘 안 들여다보고, 예전에 그냥 촛불 들었을 때 윤석열 만세 불렀던 그 수준의 인식 가지고, 야 뭐 검찰이 뭐 그렇게 심각하게 조작했겠냐, 그리고 법원이 커버해주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아주 안일하게 영장실질심사를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는 부결을 찍었어요. 부결을. 근데 다음번에는 너 나가라. 굳이 뭐하러 그렇게 방탄에 있냐. 이런 세력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력들이 이번에는 부결 찍었는데 다음번에는 가결 찍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자, 그 두 번째. 이게 사실 제일 큰 문제야, 이거. 수도권현들은 내년 총선 걱정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세력 중에서도, 이대로 가다가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두 번, 세 번 나올 때 우리가 계속 방탄을 해야 되고, 이 대표는 계속 재판을 나가야 되고, 이거다가 당 그냥 끝장나는 거 아니냐. 그냥 이재명 한 명만 그냥 한마디로 그 나가서 뭐 운 좋으면 불굴속이고 뭐 재수 없으면 구속이지만은 이재명만 정리하면 당의 리스크는 없어지지 않냐, 이런 사람들이 수도권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수도권에.
자, 그래서 이상민,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 부결표 중에서도 불편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상민이가 압도적 부결이라고 예상한 것을 보고 지도부가 저번에 흐르는 분위기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너무 쉽게 뭐 친명계 노객들 나와서 압도적인 부결이고 누구 하나 감히 가결 쓸 엄두도 못 낼 거다. 그러면 개딸들이 가만 안 둔다. 막 이런 식의 인식을 했거든요. 그거 제가 안 낼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왜? 중대 선거구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 뒤에 설명드리지만은. 음? 그 정도 숫자 나온 거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335 교감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뭐 한 대여섯 명씩 야 이번에 우리 무효표 찍자. 야 이번에 우리 그냥 한 부결해주자. 한 15명은 안 된다. 이번에 이재명 정신 차리게 된다. 이번에 우리 가결 쓰자.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깜짝 놀랄 20%가 나온 게 아니라 335 소통을 했던 교감의 결과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다음번에는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이탈표가. 그게 지금 이 빙산의 일각이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160구석 중에서 이재명 대표 쪽이 확실하게 부결이 나올 정도 표는 100표 안팎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69표에서 70표 정도가 이탈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흐름이 나온 게 뭐냐? 한동훈이가 나불나불거리는데 민주당에서 아무도 야유나 비난 없었다. 노웅래 때가 다르다. 그러니까 똘똘 뭉쳐서 이재명을 한번 지켜보자. 검찰 독재를 한번 싸워보자.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개딸들, 민주당 이탈표 배신자 색출. 이게 이제 지금 이른바 이재명 쪽이 믿는 게 이걸 텐데, 이래서 지역구에서 쳐가지고 공천 탈락 시켜버리겠다. 그러면은 겁나서 감히 못 찍을 거다. 지금 그 생각을 다들 그렇게 합니다. 이재명 쪽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략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지금 우리 제목이기도 하죠. 10억에 이 중대선거구제라는 탈출구를 마련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변강세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깊이 안 들어가서 그랬는지 장경태 의원도 이 중대선거구제에 중선거구제는 아니고 대선거구제에 찬성을 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대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저거는 뭐 거의 뭐 무조건 내각제로 바꾸지 않으면 전국 운영이 안 되거든요. 다당제가 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선거구제도 찬성하고 내각제로 찬성하는 거 아니냐. 이건 물론 제가 두 번 세 번 안 물어봐서 그런데 만약에 장경태 의원 정도도 대선거구제와 내각제를 찬성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민주당의 과반 이상이 지금 이 수박들이 원하는 이제 수박들이 이재명을 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거거든요. 선거구제 바꾸고 개헌해서 이 권력 통치 방식 바꾸겠다. 대선거구제하고 내각제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건 장난이 아닌 상황이죠, 이거는. 이거는 이재명 하나 죽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이제 이 대한민국 자체가 끝장나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 이재명 체포 동의안 문제하고 이 대선거구제 문제는 완전히 연동돼 있는 문제고 근데 거기에 이재명을 지키자는 사람도 동의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대선거구제가 되면 뭐 예를 들면은 서울을 막 지역구가 지금 한 8개를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8명을 뽑아버린다. 자, 개딸들이 그거 어떻게 이걸 응징할 겁니까? 한 수보가 한 20명, 30명 나와. 거기서 8명 뽑아. 이거 응징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수박이라는 사람들이 선수가 높고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거제를 좋아하는 거거든. 대표적으로 이제 박지원이나 이재호 씨 같은 사람들 소선구제 나가면은 경선에서 떨어지는데 박지원 씨 같은 경우 저 목포하고 진도하고 뭐 이렇게 묶었다 해남하고 그래서 한 6명 뽑는다.
박지원 나갔다. 한 20명 나왔어요. 박지원이 6위 안에 못 들겠습니까? 은평하고 이런 데를 다 통합해서 나와요. 8명 뽑아요. 이재호가 나가요. 8명 안에 못 들어가겠어요? 몇십 명 나가더라도? 이거 인지도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해먹는 수 있는 거거든, 이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죽이기에 앞잡이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럼 왜 그러냐,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권 주자고 지금 별다른 경쟁자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이대로 가서 총선에서 윤석열 심판하고 대선에서 제가 이기면 되는 사람이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사람은 계산이. 반대를 하겠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그러면 이재명만 날려버리면은 이제 쉽게 가는 거거든,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 싸움 붙은 거라고. 그러면 이재명을 지킨다? 첫 번째, 검찰의 조작날 조사와 싸우겠다. 뭐 두 번째는 대선거구제하고 내각제 개헌을 막겠다. 이게 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이재명 빠야. 그게 아니면 그러면 싸움이 되지가 않아, 어디 가서. 저같이 이재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동의하지 않는, 이재명의 발상에 대해서 거의 다 동의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이 이재명에 대해서 야 이건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찰의 조작날 조사하고 이재명을 죽이려는 세력이 내각제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게 안 따라온다 그러면 이건 이재명에 대한 싸움이 명분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까 장경태 의원 얘기하는 게 좀 걸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게 두 번, 세 번 따져 물을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뭐, 그래서 그러는데, 이게 과연 민주당에서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